김범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이슈였죠. 게임스탁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게임스탁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40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체인이죠. AMC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77% 정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공매도 세력과 개미 군단들의 대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미와 헤지펀드의 쩐의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되고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뭐 공매도든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굉장히 폭발적인 매수세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겠죠. 만약에 모두가 나빴다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악일 것이고, 그럼 당연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좋았던 시절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공매도라고 하는 것도. 뭐 이걸 악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필요악인 것이죠. 투기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 필요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를 막으려고 들면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공매도를 막으려고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이제 열어놓고 있는 거는 각각이 그만큼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필요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사람들한테 또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사실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이 처음 생겼던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에서부터 문제가 됐어요. 네. 그 공매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공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1610몇 년인가 나온 책인데,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공매도가 상당히 크게 다루어져요. 네.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식이냐면, 당시에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주식 딱 하나 유일한 게 네덜란드가 국원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식민지 쟁탈을 하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 무역을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이게 국영기업이라 보기도 어렵고 민간기업을 보기 어려운 군대까지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유일한 주식이었는데, 여기 대해서 공매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네덜란드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죠. 네. 심지어는 그 이전에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거래소는 아니었지만 이 벨기에 쪽에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뭐 이게 분리된 나라는 아니었고, 전부 다 유럽에서는 저지대 국가들 이렇게 불렀어요. 로우 칸트리즈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벨기에 쪽에 있는 그걸 안트베르펜이라고 부르나 안트호벤이라고 부르나, 하여튼 그 지금 벨기에 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게 원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무역 도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해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외 파생 상품들이 여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스페인의 교황의 든든한 후원자, 그러니까 그 스페인 국왕이 볼 때는 이거는 악마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에 옮겨가서 거기서 투기적인 활동들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벨기에 사람들한테 반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거 뭐 우리 망하라고 지금 공매도하는 거다. 그래서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첫 기록에서부터 공매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악은 분명히 아니죠. 필요악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공매도가 들어와서 매도를 한, 이런 이 앞뒤 관계, 이게 아니고 이제 개인들이 그 몇몇 개인들이 자기가 아끼는 리테일 체인들이란 말이죠. 게임스탑이나 AMC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고, 아마도 오랫동안 이용해왔는데 보니까 이게 공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기 아마 분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한번 응징하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된 것 같고, 이거는 마치 2008년에 월스트리트가 미국을 완전히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죠. 미국을 극심한 경기심처로 내몰고, 이게 국민들의 세금을 대거 월스트리트에 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점령하라, 이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슬로건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인상적이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가 99%다. 얘들 1%밖에 안 되는데 왜 얘들을 살리겠다고 지금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투입하느냐. 결국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은 절대로 내가 월스트리트 도와주지 않겠다. 네.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스트리트 투입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진압을 했죠. 경찰이 진압을 해서 이제 다 해산시켰는데 또다시 그런 움직임이 생긴 것이죠. 얘네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누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이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에 준하는 정도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이에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맞고 한쪽이 한쪽을 깨고 나오면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양쪽이 한쪽을 그냥 완전히 열어두면 이게 이제 그 공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던 많은 투기가 있습니다. 네. 그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박살나는 그런 버블과 버블 붕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이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너무 힘이 세면 이게 이제 무조건 팔고 쫙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이 박스권만 만들고 그래서 개인들은 맨날 잃고 이 공매도 하는 쪽은 맨날 돈 벌고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의 균형 관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시스템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좀 서로 간의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시스템을 다시 짜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분명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개인들이 별로 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한테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돈이 많으니까 국가로서는 또는 기업으로서는 이게 투자를 위해서 거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 개인들 돈 하나하나 모으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네. 이쪽에서 한꺼번에 그냥 끌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돈 많은 세력들에 대해서 이쪽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개인들도 돈이 많아졌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개인들의 매수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매수세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여했는데 시스템은 여전히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 의회로 갔죠. 의회에서 청문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좋다 그런 건 없고 이 둘의 균형 관계인데 이게 이제 그 1929년 대공황 직후에는 어떻게든 이 투기적인 움직임을 차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2008년 이후로는 월스트리트 과잉을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더 월스트리트의 과잉을 규제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갈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서 일부 문제, 공매도의 일부 문제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좌표 찍어가지고 이게 우르르 몰려가지고 매수하는 이걸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쪽과 이쪽이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약간씩 규제를 가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레딧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죠. 레딧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 토론방을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친 개미들이 이렇게 우리 공매도에 대항해서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랐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뭐 나라에서 다 막을 수가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우려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쪽의 주장,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힘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한쪽의 힘을 너무 열어놓으면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다, 이건 절대적으로 틀리다가 아니고 이 힘이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추고 유지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서로 간에 좀 멀리 온 것 같아요. 멀리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법이나 제도 이런 거 가지고 극복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 미국의 방식은 여러 사람들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그 와중에서 미국의 청문회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밟아놓는 그런 게 있어요. 의원들이. 2008년에도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분노한 사람들이 좀 분노를 시키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노가 이제 이 의회로 와서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떤 걸 고치면 시스템이 좀 안정될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이제 과정일 건데 의사결정 시스템 정비 과정일 건데 이번에도 거기 그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좀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원칙이고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은 한 사람이 한 표예요. 자본주의 원칙은 일원이 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과 이 원칙,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너무나 다른 원칙인데 서로 간에 공존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쪽은 정치, 이쪽은 경제. 그래서 경제가 너무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면 정치가 나서서 일원이 한 표다라는 주의를 좀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이쪽을 좀 키워주고 이러면서 왔는데, 이게 한 번씩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도 20달러 지폐 2달러죠. 20달러인가? 20달러 지폐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앙은행도 없애고 하면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개인의 관점에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재선 기간 동안에 뱅크워라고 해서 뭐 거대 금융 자본의 지원을 받는 야당 후보와 앤드류 잭슨 후보 사이에 엄청나게 거의 뭐 전쟁이라고 하면 엄청난 공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894년인가 92년인가 그때 대통령 선거는 또 이제 돈 문제 가지고 미국 전역이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난리가 났던 시기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이 돈 문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일원이 1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원칙하고 이쪽에 아니 얘들은 그러니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중앙은행이나 은행은 미국의 농민과 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갖고 이걸 공격을 한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민주주의 원칙과 자본주의 원칙 사이 여러 번에 그러니까 끝간데까지 가자라고 하는 그런 치고받고 하는 싸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제도가 정비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도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는 다 중앙은행, 은행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연준이라고 해요. 저들은 왜 저런 짓을 할까? 그게 중앙은행을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이거는 은행은 이게 그 미국 농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거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두 차례나 없애버렸어요. 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들었다 두 번이나 없애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가 없애버렸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죠. 중앙은행 표현을 안 쓰고 연준 이렇게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원칙이 서로 싸워왔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어떤 좀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그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 원칙 사실 그 민주주의 원칙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직접 민주주의 사례, 뭐 아테네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걸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거냐, 민주주의가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죽여버릴 수는 없는데 이 원칙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도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 역사상 여러 번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